지금 한 공정력과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러면 이거 하고 자, 우리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공정력이라는 이름 하에 이건 뭐야? 행정기관이 한 행위 취소권이 없는 자는 행정기관 행위 위법인지 아닌지는 알아서 판단해도 되지만 효력까지 마음대로 부정하면 안 된다. 무효가 아닌 한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는 행정기관의 행위가 무효가 아닌 한은 행정기관이 한 행위 독자적으로 효력을 부정하면 안 된다. 부정할 수 없다. 이게 핵심 골자잖아. 그러면 여기서 취소권이 없는 자가 누구지? 상대방 국민.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기관이 법 집행한 상대방 국민. 그리고 또 그거하고 법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사람. 그냥 한데 묶어서 국민 지 마음대로 무효가 아니라 효력 부정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민사소송 재판하는 법원, 형사소송 재판하는 민형사법원. 행정소송 재판하는 법원은 취소할 권한이 있어요. 민사, 형사소송 재판하는 법원은 무효가 아니라 행정기관 행위 효력 부정 못한다. 응?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걸 다 공정력 때문이라고 묶어서 얘기해 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학자들 중에 야 이걸 다 공정력 때문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자 요거 국민 측이 지 마음대로 행정기관의 효력 마음대로 부정 못하게 하는 거지. 요것만 공정력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된대. 요것만 말하면은 내가 이건 임의적으로 요것만 좁게 요것만 공정력이라고 이렇게 때문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고 이 다른 국가기관 이거 한 대 묶으면 다른 국가기관이 행정기관의 행위 무효가 아니라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건 그거는 구성 요건적 효력이라고 좀 다르게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별하자는 견해가 있어요. 구별하자는 견해. 응? 하자는 견해가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내용 논리는 다 똑같은데 공정력 아까 배운 거가 똑같은데 단지 누가 지 맘대로 효력을 부정 못하게 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좁게 옛날식으로 공정력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구성요건적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러냐? 자, 국민 측에서 지 맘대로 효력을 부정 못하게 하는 건 법이 권한이 있는 기관에다가 취소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서 취소 판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해서 행정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고 하라는 어떤 정책적인 이유로 인정되는 거라 그랬어 아까, 그지? 근데 여기는 다른 국가기관이 함부로 효력을 부정 못하게 하는 거는 다 법이 국가기관들 간에 다 권한을 정해주고 그 권한을 서로 존중하라 해야 되는 취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효력을 부정 못하게 하는 거다. 왜 이 국민하고 다른 국가기관이 행정기관이 독자적 효력 부정 못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름도 다르게 불러야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응? 여기 내가 줄여서 쓴다고 썼는데 되게 간단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성요건적 효력에 의익을 했죠. 읽어보면 여기 첫째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취소권이 없는 다른 국가기관. 이게 키워드예요. 응? 의의에서 첫째 취소권이 없는 다른 국가기관은 행정기관의 행위 무효가 아니라 그 존중하고 효력이 있는 것으로 존중하고 자기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거래. 응? 얘 보면 알겠지? 셋째 줄에 보니까 외국인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한국인 국적 줬어. 귀화허가. 응? 그럼 그 사람은 이제 한국인이 된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 끝에 뭐야? 그것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 장관. 응?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 법무부 장관이 그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인정한 귀화허가 좋지 나 인정 못해? 그러니까 무슨 뭐 복지 혜택 이런 거 다 못 줘? 마음대로 부정해봐. 그럼 나라
엉망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이 기화 허가 내준 게 무효면 다른 국가에도 그 효력 없다고 치고 그 사람을 한국인으로 대우하지 않아도 되죠. 무효가 아닌 한은 위법이 좀 있더라도 존중을 해줘야 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한국인 취급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공정력은 아까 말한 공정력 똑같은 얘기인데 다만 이 대상을 다른 국가기관이 행정기관을 행위를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구성 요건적 효력이라고 따로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 근거. 네. 두 번째 줄에 뭐야? 직접 규정은 없지만 두 번째 줄이죠.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 그러니까 권한 존중. 줄이면 서로 간의 권한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권한 존중의 원칙. 그리고 인정 범위. 이것도 무효인 행위는 누구든지 독자적으로 무시해도 되니까 무효인 행위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이거 설명한 거야 내가. 공정력하고 구별하자는 옛날 얘기하던 예전에는 이거 다 묶어서 뭐라 그랬다고? 이렇게 얘 다 묶어서 공정력 때문이라 그랬는데 아니다. 다 묶어서 말할 게 아니라 구별해서 불러야 된다 하는 견해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지 말자는 우리 대법원 판례는 구별 안 해요. 그냥 다 아까 말한 듯이 다 공정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래봐야 결과는 똑같거든. 근데 이제 학자들은 결과가 똑같더라도 논리적으로 다른 거니까 구별을 해야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는 긍정설은 뭐야? 결과는 아무 차이가 안 나더라도 이론적으로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국민 측이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건 다 절차를 정해놓고 그 행정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이유로 국민은 절차를 밟아 취소를 받고 나서 이제 효력을 부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 국가기관이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건 아까 국가기관 간에 서로 권한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맞다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 판례는 구별 안 한다. 따로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개념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공정력으로 묶어 말한다.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확정력 또는 전속력이라는 효력이 또 있어요. 이거는 뭐 양은 조금 되는데 내용은 어려운 게 없고 쉬워. 그래서 자, 확정력이 괄호치고 존속력.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학자는 확정력이라는 용어를 좋아하고 어떤 학자는 존속력이라는 용어를 좋아해요. 근데 의미는 어떤 의미야?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법집행행위를 행정행위를 한번 일단 한 이상 어떻게 돼? 가능한 한 그 행위의 효력을 유지,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인정되는 효력이라 해서 존속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이거 한번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집행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속히 신속하게 그 효력을 확정지어서 그 확정된 효력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이걸 맨날 불안정하게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놔둘 수 없다는 의미에서 신속히 확정짓자라는 의미에서 인정되는 효력이다. 그래서 확정력이라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같은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확정력하고 존속력은 셋째 줄 끝에 뭐야? 두 가지가 있대. 뭐와 뭐를 묶어서 확정력, 존속력이라고 불러? 불가쟁력, 불가변력. 그러면 불가가 이제 한자말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밑에 불가쟁력의 한자말인데 쟁자가 핵심 단어가 되는 거지? 쟁이 뭐야? 다툴 쟁자야. 그러니까 뭐야? 다투지 못하게 하는 거. 자, 쉬운 말로 하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한 행위가 설령 위법이라 하더라도 아까부터 뭐야?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이게 위법이 무효일 정도가 아니란 어떻게 돼? 일단 효력이 유지되지?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그 공정력 때문에 효력을 유지시켜. 그러나 국민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얼마든지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가능해. 근데 그것도 빨리 하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 이내에 소송을 하래.
그 기간을 넘어버리면 아무리 취소할 만한 위법이 있는 조치라도 이제 소송 못하게 막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소송으로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힘이라 그래서 불가쟁력. 그러면 자, 의에서 중요한 단어 첫째 끝에 중간에 쟁송 제기기간 경과 요거 밑에 쟁송 제기기간 경과. 이거 쉬운 말로 바꾸면 뭘까? 네.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지나버리면, 응? 국민이 아무리 위법한 행위가 자기한테 행위됐더라도 법이 정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지나면 더 이상 소송 못하게 만드는 효력. 응? 그걸 불가쟁력. 근데 이거는 행정기관 행위의 내용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절차상 법이 정한 기간 지났다 그러면 소송 못하게 하는 거라. 예, 셋째 줄에 보면 형식적 확정력이라고도 불러요. 응? 그 밑줄. 의에서 셋째 줄. 형식적 확정력이라고도 형식적이라는 단어에 포인트가 있는 거지. 내용하고 상관없는 효력이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줄. 요거는 누구한테 발생하는 효력일까? 누구를 구속하는 효력일까? 국민. 두 번째 줄에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 응? 그러니까 이거 쉬운 말하면 국민. 이 불가쟁력은 국민이 자기한테 행해진 위법한 행위일지라도 기간 지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하는 거니까 국민한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효력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요. 여기서 연장하면 자, 이게 원래 이제 정말 원칙이 90일이에요. 나한테 영업정지 조치가 나왔지? 근데 나는 영업정지 조치 위법이라 생각이 들지? 그러면 내가 영업정지 조치가 있다는 걸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내야 돼. 90일이 지나면 소위 영업정지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한다. 응? 그래서 90일 지났는데 불가쟁력이 생긴 영업정지 처분인데 내가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했지? 법원은 뭐야?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 재판 거절하는 각각 판결을 내립니다. 응? 취소를 받을 길이 없어요. 소송. 물론 영업정지를 처분을 내린 시장이 알아서 취소해주면 좋겠으나 시장은 내가 소송기간 다 지났어도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못 받게 됐어도 시장은 상관없이 취소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줘. 응? 해줄 것 같으면 벌써 했지. 소송 들어가기 전부터 소송 낸다고 할 때부터 벌써 해줬겠지. 근데 이미 상대방이 이제 소송도 못 내게 되는데 뭐 쉽게 취소해 주겠어? 그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왜 이런 걸 인정하냐? 말하자면 뭐야?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입니다. 응?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인정 범위. 무효인 아니야. 행정행위는 다 이 소송기간 지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거야. 모든 행정행위의 인정. 단 이제 무효인, 그러니까 위법 정도가 심해서 무효로 인정되는 행위는 소송하는데 기간 제한이 없어. 뭐 10년이 지나도 무효임을 확인. 원래는 가만히 생각해봐. 무효인 행위는 아까 공정력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안 따르면 되는 거야. 응? 근데 예를 들어서 막 5년이 지났는데 행정기관이 너 옛날에 5년 전에 너 왜 안 따랐어? 이게 막 문제 삼는다? 무효였으니까 안 따랐지. 무효 아니었는데 안 따랐어. 뭐 막 이렇게 싸움이 난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무효를 확인받기 위해서 그때 가서 법원에다 무효였다는 걸 확인해 주자고 그때 가서 소송해도 돼. 만약에 무효인지 아니 다툼이 없으면 내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안 따랐는데 행정기관도 아무 소리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응? 그래서 하여튼 그럼 봐. 무효인 행위는 내용적으로도 아무런 권리 의무 이런 거 안 생기게 하는 거고 내용적 구속력도 없고 아까 공정력도 없는 거고 불가쟁력도 없는 거고 무효인 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안 붙는 거야. 응? 자, 그러면 네 번째 효과. 자, 1번의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 용어로 끝에 가서 각하. 조금아까 얘기했지.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이 그럼 뭐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뒤에 소송을 냈단 말이야. 그럼 법원은 소송 요건 자체를 못 갖췄다고 각하하는 판결합니다. 각하. 그러면 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법원이 검토도 안 해요.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구비 안 됐기 때문에 재판 거부합니다. 응? 각하 키워드. 이거 만약에 기각이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야. 소송법상의 용어에 기각은 소송 요건은 다 갖췄는데
네가 주장하는 내용 안 맞다 해서 해소시키는 거지. 응? 네, 각하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이거 보자.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는데 나는 위법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만 뭐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기간을 놓쳤어. 그러면 불가쟁력이 생겼다 그러지? 불가쟁력이 생기면 그럼 원래 위법이었다니까 그 다음부터 불가쟁력이 생긴 이후부터는 적법한 행위로 바뀌는 건가? 아닙니다. 위법 행위는 그대로 있는데 나는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할 수 없게 된 것만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기관은 소송기간 놓쳤더라도 알아서 취소해 줄 수도 있는 거지. 이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2번이야. 불가증력은 어떤 힘까지 있는 건 아니야. 원래 위법한 행위를 적법으로 만드는 효력까지 있는 거 아닙니다. 응? 소송기간 지났다 해도 위법인 채로 그대로 있는 거지. 응? 적법한 행위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즉 치유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주감은 행정기관은 알아서 지가 한 행위 소송기간 지난 뒤에도 알아서 취소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응? 여기는 뭐가 그래서 불가증력은 국민한테만 미치는 거지 행정기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니까 행정기관은 소송기간이 지났든 안 지났든 알아서 얼마든지 알아서 취소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별로 없다 그랬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봐. 불가증력은 상대방 국민이 더 이상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는 걸 뜻할 뿐 위법이었다는 얘기를 적법으로 만드는 거 아니니까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 위법한 행위 때문에 나 손해 입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불가증력이 뜻하는 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못하게 됐다는 걸 뜻할 뿐이죠. 그래서 불가증력 생겼다. 여기 중요하네. 3번. 자, 불가증력은 두 번째 줄까지 이해했죠? 의미일 뿐. 그러므로 자, 두 번째 줄. 판결. 법원이 내린 판결에 인정되는 효력 중에 하나가 기판력이라는 거거든. 기판력은 법원이 이 행정조치 위법이다. 아니다. 적법이다. 판결 내리면 그 조치는 위법인지 적법인지 확정이 난 거라서 이제 더 그 다음부터는 그 판결과 다르게 또 주장하면서 소송 못하게 하는 게 기판력이에요. 자, 그러면 핵심 단어 불가쟁력은 두 번째 줄 끝에 판결에 있어서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거야. 여기서 생소한 단어가 기판력이지. 기판력 내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법원이 이 행정조치는 위법이야 하고 판결 내렸지. 그거는 이제 끝난 거야. 위법이라는 점이 확정이 나서 더 이상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다른 이유를 들어 또 위법이 아니네 주장하고 소송 못하게 하는 게 기판력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기관 불가증력은 판결에 인정되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는 가능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기간은 지났지만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얼마든지 위법 주장 가능한 거지? 응? 위법 주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하면 민사소송 재판하는 법원은 어떻게 돼? 얼마든지 위법인지 판단해주고 배상 판결도 내려줄 수 있죠. 그래서 아까 판결 중에 먼저 행정소송으로 취소 판결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위법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해도 민사법원이 알아서 판결해줘. 이거 3번 중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뒤에 얘기하고 5번 중요합니다. 불가증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처분청에 대해서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신청권이 없다. 응? 원칙적으로. 응? 자, 요거는 행정기본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뒤에 2권에다 써놔가지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4, 5번은 그냥 넘어가세요. 자, 5번은 또 읽어보자. 6번. 행정기관이 법집행행위를 국민한테 하거나 당초의 행정행위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당초의 행정행위에 불가증력이 생겼더라도 상대방은 행정기관이 나중에 변경시킨 행위를 소송으로 다투면서 그 소송 과정에서 앞에 있었던 행위의 위법 사유를 같이 주장해서 다툴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 행위는 행정기관이 뒤에 행위로 변경을 해버리니까 앞에 행위는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앞에 행위는 없어졌으니까 앞에 행위를 소송으로 싸울 수는 없게 됐죠. 그런데
뒤에 행위가 앞에 행위를 기초로 이제 바꿔진 행위라면 뒤에 행위를 소송으로 싸우면서 앞에 행위에 있었던 위법을 같이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 의미로 보고요. 자, 판례 보세요. 자, 판례 알아보기 뭐야? 자, 1번 뭐 했어? 불복기간 경과. 응? 이런 단어 나오면 불복기간 경과했다는 얘기는 소송 같은 거 기간 지났다는 얘기지. 그러면 불복기간이 경과 처지 끝에 그 확정력은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확정력은 조금 더 좁혀 말하면 뭐야? 응? 첫째 줄 끝에서 말하는 확정력은 하지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지금 배운 불가증력이죠. 불가증력은. 응? 불가증력은 뭐야? 응? 아까 나왔잖아.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 취소해달라 더 소송으로 그 효력을 소송 제기해서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는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뭔가 뭐야? 그의 어떤 위반 사실이 있었다 없었다 그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봐서 행정위원회 영업정지시킨 게 위법인지 적법 이런 것까지 확정한 건 아니야. 단지 절차상 기간 지났기 때문에 취소하러 소송 못해 이것만 된 것이지 그 원래 행정기관 일치가 위법인지 적법인지 이런 것까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위법을 다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능한 거지. 응? 1번 중요한 거 이미 공부한 거지만 1번 판례 꼭 해야 되고 자 2번은 자 뭐라고 됐어? 행정기관이 뭐였어? 산재 요양보상급여 취소시킨 조치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요양급여를 주는 결정을 했다가 취소시켰대. 근데 취소한 조치가 그럼 상대방은 취소받으니까 열받을 거 아니야. 자기 이익 줬다가 다시 취소시켰어. 그러니까 열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 소송기간 놓쳤어. 불복기간이 지나서 확정됐어. 즉 불가증력이 생겼더라도 그 내용까지 확정난 건 아니지. 애초에 그 요양급여 취소한 게 위법인지 적법인지까지 확정난 건 아니라 그랬잖아 아까. 단지 절차상 취소송을 못하게 된 것일 뿐. 그러니까 그 요양급여 상대방이 급여 청구할 권리까지 없다는 게 그 불가증력에서 확정된 거 아니야. 응? 그러므로 상대방이 이 요양급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법이 정한 기간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요양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응? 청구를 하고 거부당하면 그 거부 행위를 다시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건데 어쨌든 핵심은 그 두 줄이야 위에 거. 응? 그 없다는 것이 확정된 거. 그 내용까지 확정나는 거는 아니다. 절차상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기간 지나서 못하게 됐다는 의미만 지닐 뿐 내용까지 확정나는 거 아니라는 뜻.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한데 일단 문장의 주어 불가증력이 생긴 행정처분 이게 핵심이야. 응? 그럼 또 이해하지 머릿속으로 딱 지나가지. 이미 소송기간 끝났어. 불가증력이 생긴 처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셋째 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원칙적으로 상대방 국민이 행정기관에게 바꿔달라 처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없다. 인정 안 된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크 들어가지고 앞에 첫째 불가증력이 생겼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 법원에다가 이 조치 위법이니까 취소하라고 소송 못하게 됐어. 그럼 이제 법원에다 신청할 수는 없잖아. 이 사람 눈길 어디로 돌았을까? 자기한테 불이익 조치란 행정청에다가 야 이거 잘못된 조치 아니냐 취소 변경해줘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 인정 안 된대. 그러면 신청권 인정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앞서 배웠어.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온 거에 대한 거부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니까 이거 소송 대상이 됩니다. 거부한 행위가. 신청권이 없는 사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해온 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응답할 의무도 없고 설령 거부하는 응답을 했어도 그 거부 행위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게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있었지. 그거하고 연결이 닿는 거지. 그래서 핵심은 이게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기간 놓쳐서 법원에 취소해달라고 소송 못하게 불가증력이 생겨버린 행정처분에 대해서 상대방 국민이 그렇다면 행정청에다가 나한테 조치를 하는 행정청에 이거 변경해달라 취소해달라 이렇게 신청권 인정 안 된다. 원칙적으로. 다만 중간에 건너뛰면 어느 때는 인정될 수 있대.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야?
법에 국민에게 취소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명시적으로 규정은 없지만 법 해석해 볼 때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그때라면 행정기관에게 취소 변경해달라고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원칙이 행정기관에게 취소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는 인정 안 된다. 응? 이걸 원칙적으로 인정해버리면 뭐가 될까요? 불가증력을 인정하는 취소. 왜냐면 행정기관에 신청했다가 거부하면 또 그 거부하고 다시 싸우게 되는, 소송으로 또 싸우게 되니까 결국 애초에 불가증력을 인정해서 행정을 들어서가기를 신속히 확정을 짓는다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3번. 그 다음에 4번은 자, 4번은 2번하고 마찬가지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응? 4번에 보면은 위에 밑줄은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당초 처분이 불복기관의 경과로 확정이 됐다, 즉 불가증력이 생겼다라도 증액경정 처분. 증액경정 처분이 뭐냐면 여기 당초 처분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국민한테 뭐 세금이나 뭐라든지 하여튼 돈을 부과하는데 당초 100만 원을 부과했어. 근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아유야, 이거 잘못 부과됐다. 원래 법 규정에 따르면 150만 원이 부과됐어야 되는 건데 100만 원밖에 부과돼서 잘못됐다. 그래갖고 어떻게 되는 거야? 당초 처분을 없애고 거기다가 100만 원 플러스 50만 원 다시 얹어서 증액해서 다시 부과한 게 증액 경정 처분이야. 경정이라는 거 고칠 경 고쳐서 바로잡는 처분이라는 뜻이야. 응? 그렇게 이제 증액 경정 처분이 내려진 거지. 이때 상대방은 어떻게 돼? 응? 그러면 소송은 뭘 갖고 해야 돼? 당초 처분은 행정청이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당초 처분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다시 증액경정 다시 내렸으니까 상대방은 증액경정 처분 갖고 소송으로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증액경정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으로 싸우면서 그 증액경정 처분 속에는 당초 처분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초 처분에 있었던 위법 사유를 함께 그 소송 과정에서 주장해서 다툴 수 있다. 응? 뭐하고 똑같은 논리가 돼. 2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쌍가로 5번.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의 재심사 청구가 있어. 응? 요게 바로 아까 내가 했던 행정기본법에 의해 새로 들어온 조항이야. 응? 되게 중요해. 이 안에서도 또 특히 중요해.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냈어요. 왜 안 내느냐? 이게 행정기본법이 작년 2021년 3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요게 7월 달부터 이제 적용되는 조항이 한 절반 정도 법 중에 나머지 절반 정도는 2023년 2023년 3월부터인가 적용이 돼요. 응? 그러니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조항이 절반가량 되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시험에 못 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체계는 안 집어넣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내년에 4월, 빠르면 4월 달에 국가직부죠? 5월 달에 지금. 그러면 이미 조항이 시행된 이유니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 공무원 시험에 단골로 출제. 아무도 그동안에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내용이니까 알아낸다고. 응?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돼요. 쌍그로 5번.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의 재심사 청구. 응? 중요하다. 단 이게 공부할 내용이 꽤 돼서 뒤에까지 하면 밥 먹을 시간을 놓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일단 끊고 밥 먹고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여기서부터. 자.